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이재명 신상 대신 병상 발언, 최선을 다하면 바꿀 수 있다입니다. 네,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요. 이 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 본인이 직접 투표장에 나타날 것이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오늘 오전 11시 20분 공지를 통해서야 당 대표는 참석하지 않는다, 신상 발언 없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신 투표를 3시간 앞두고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병실로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 이제는 서로 눈빛만 봐도 뜻이 통하는 걸까요? 이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는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른 기운을 차리셔야 되는데 이제 좀 중단하시죠. 건강을 위해서. 편안한 게 없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최선을 다하면 상황을 바꿀 수 있겠죠. 대표님께서 너무 고생이 많으시니까.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당연한 일이. 대표님 오후에 특별하게 참여하실 거라는 그런 예측도 있는데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앉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대표님께서도 따로 그거에 대한 언급은 아예 네네. 그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 병석에 누워있던 이재명 대표 이 장문의 메시지를 올렸죠. 2,000자 분량의 상당한 내용이었습니다. 표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이 대표가 어제는 이렇게 직접 말하고 이를 받아 적은 메시지를 올렸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는요, 당대표의 신상 발언과 메시지 없다라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투표 하루 전에 직접 메시지를 낸 셈입니다. 사실상의 부결 지시에 지도부도 당황한 듯했지만 친명계 의원 중심으로 당 대표의 뜻 받들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단결합시다. 쏟아지는 총탄을 대열의 선두에서 온몸으로 막고 있는 대표를 지키지 못할 망정 뒤통수에 돌멩이를 던지고 등에 칼을 꽂아서야 되겠습니까? 네, 여당에서는 이런 메시지에 당장 불체포 특권 포기 이야기했던 이 대표가 하루아침에 말을 바꿨다. 그만큼 영장 심사에 대한 부담감 견디지 못한 것 같다라는 해석과 방탄 정치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한 입으로 두말하기 전문가입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는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당, 이런 대표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민주당은 오늘 이재명 대표에 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통해 대국민 사기 정당의 길을 걸어나갈지 아니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상식의 길을 걸어나갈지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그간 민주당이 범죄 피의자를 비호하기 위해 벌여온 방탄 정치의 얼룩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이 조국의 늪에 이어 이재명의 늪에서 허죽되는 동안 대한민국 정치는 실종됐습니다. 오해설 표결이 만약 민주당이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을 무수한다면은 그 표결이 가결될 것으로 보고 또 국민이 안중에 없다면은 체포 동의안이 부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의 병상 발언 후폭풍이 이어지면서요, 여당과 야당 의원 사이에 난데없는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비회기 때 영장을 칠 수 없었던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수사에 따른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자꾸 뒤로 밀린 거고요. 네, 그리고 방금 의원님 말씀도 들었는데 이젠 좀 민주당이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짠해 보이기도 하고요. 대표를 잘못 만나서 좀 고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수사에 따른 협조를 언제 안 했습니까? 검찰이 소환할 때마다 소환에 응했어요. 그러니까 수사에 협조를 하면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가진 우리 민주당이 굉장히 좀 이제 안 됐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그 뭐 정말로 존재감이 뭐 없다시피 한 김기현 대표를 가진 여당 입장에서 하실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런 가운데요. 첫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 때 근소한 차이로 부결될 것이라고 결과를 정확히 예측했던 유인태 전 사무총장, 이번에도 전망을 내놨습니다. 부결될 것이라고 말하는 대신엔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의원들이 생각보다 좀 있다면서 어제 이 대표의 메시지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가결 가능성 엿보인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저거 나온 후에 전 어떤 심리적인 분당 사태로 갔다고 봐요. 역풍이죠. 누가 저런 말에 겁먹고 오그라들 친구가 뭐 배치까지 달았겠어요. 색출한다는데 끝까지? 지가 뭘로 색출을 했니 이렇게. 정치 생명 끊겠다는데요? 그러니까 졌다고 소리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전체주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참, 멍청한 것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말이 되는 소리를. 네, 일각에서는요.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셔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이 메시지 사실 의원들보다는요. 강성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내놨습니다. 이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역시 개딸 등 강성 팬덤들뿐이 없다. 이 강성 팬덤들 나 이제 안 갈 테니까 나에 대해서 뭐라고 혹시 가결 표결이 예상되는 의원들을 색출해 가지고 거기를 겁박을 해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방탄단식이라고 하는 거를 자임하는 꼴이 돼버렸죠. 뭐 어떤 미사역으로 쓴다 하더라도 그거를 극복하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리라고 보여지고요. 네, 실제로 표결에 앞서서요. 부결 입장 확실하게 밝힌 이른바 당원킨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 하루 사이에 30명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표결에 앞서 국회 앞에서는요. 이재명 대표의 지지단체와 보수단체가 각각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는 송영길 전 대표도 참석해 공개 발언한다고 하는데요. 당초에 당원 10만 명을 동원해 국회를 둘러싸는 형태로 집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경찰이 가두 행진을 금지한다고 통보하면서 이 계획은 무산된 상태입니다. 오늘 실제 모인 의원 인원도요 10만 명은 채 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표에게 하트를 날리자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외곽문 일부를 일시 폐쇄하고 청사 출입 등의 제한을 뒀는데요. 앞서 두 차례 흉기 난동으로 국회 출입 강화한 겁니다. 팔 놓으세요. 놓으시라고! 놓으시라고. 팔 놓으세요. 팔 놓으세요. 팔 놓으세요. 그런 거는 정비의 사람이 아니야! 그런 놈들을 향해서 싸우는 우리가 얼마나 이게 잘해놓은가? 응? 너 아마 술도 안 먹었고 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야. 나 시골에 농사 있는 사람은 74이야. 네, 김준혜 에디터님. 오늘 표결 앞에서 국회 앞이랑 녹색병원 앞이랑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여기에 이 당원킹 리스트가 있죠. 이 약속을 했던 의원들의 숫자 제가 확인한 게 111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의원들 입장에선 이렇게 뭔가 명단을 만들고 이런 행동들이 굉장한 압박으로 느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111명이나 그 이제 부결을 던지겠다라고 이제 네. 뭐 밝힌 거 자체가 이제 압박에 어떤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은 네. 의원들 이제 휴대전화 메시지가 어느 정도 공개가 돼 있으니까 그거를 찾아가지고 의원님 이번에 표결 부결할 겁니까? 가결할 겁니까? 물어보니까 답변을 저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부결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지지자가 그거를 캡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사이트에 올리고 그러면은 인증하죠. 예. 인증. 그러면 이제 리스트에 이제 부결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면은 지금 168명 민주당이니까 111명이라고 하면 네. 한 55명, 뭐 57명 정도는 이제 아직 응답을 안 했다라는 거죠. 여기가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가결표를 던지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 지지자들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하지만 무기명 투표죠. 예. 무기명 투표니까 알 수 없죠, 사실은. 사실 뭐
부결하겠다라고 하고 가결을 던질 수도 있는 네.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알 수는 없는데 일단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어제 메시지가 페이스북의 메시지가 사실은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보다는 이들 지지자들에게 좀 더 호소를 해가지고 이 네. 지지자들을 움직여가지고 더 의원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형태로 하려는 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거든요. 어차피 의원들은 각자의 판단대로 하는 건데 지금 네. 상당히 조금 의원들도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뭐 좀 격해져서 뭐 정치 생명 끊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네. 나오고 있는데 뭐 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국민들이 뽑은 건데 누구 마음대로 이거를 뭐 끝내 안 끝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네. 굉장히 좀 부적절하게 지금 지지자들이 조금 너무 격하게 좀 정치적 흥분 상태로 좀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자제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윤정희 의원.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오늘 표결장에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가 오전까지도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박주민 의원이 대신해서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 신상 발언하지 않기로 결정한 배경 어떤 판단이 작용한 걸까요? 일단 보니까 대표실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가 좀 흘러나왔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죠?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네. 본인이 신상 발언하고 투표에 참여하겠다. 그게 뭐냐면 이제 본인이 어떤 이 부결표를 좀 독려하겠다. 어제 메시지로 부족하니까 나와서 직접 독려하겠다. 뭐 이런 차원이었던 거 보이는데 네. 저는 오히려 이게 지금 더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나오는 모습을 그렇죠. 보여주는 왜냐하면 게. 지난 6월 달에 본인이 국회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분명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좀 말이 바뀌는 게 비회기 중에 간다는 거였다는데 비회기 중은 불체포 특권이 없습니다. 비회기 중에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냥 잡아가면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기 중에만 불체포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였거든요. 네. 근데 그걸 자꾸 말을 바꾸려니까 지금 말이 엉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 네.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본인이 불과 몇 달 전에 했던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의원들한테 또 국민들한테 네. 안 좋은 모습이 보일 수 있다. 둘째, 저렇게 자신의 어떤 그 사법 처리를 피하기 위해 저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네. 앞으로 만약에 부결된 이후에 당대표직을 유지할 경우에 어떤 모습을 보일까라는 것에 대한 좀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의원들이. 오히려 이게 역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네. 그래서 아마 저는 아침에 박강원 원내대표가 급히 찾아간 것도 네.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는 안 했다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좀 이야기가 오고 갔지 않나는 예측을 좀 해봅니다. 투표 이후에 그렇죠. 당을 투표 어떻게 이후도 운영할지. 그렇고 네. 지금 투표장에 나오는 문제도 그렇고 안 나오는 게 좋겠다. 왜냐 어제 이 밤 사이에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의원들 분위기가 이재명 대표가 의도한 거와는 정반대 분위기가 꽤 많이 있었다더라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이거는 안 된다. 우리가 약속 안 지키는 정당이 돼버리면 이게 앞으로 선거를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런 지금 내부의 여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아마 안 나오기로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언제까지 그러면 단식을 할 것인지 네. 만약 오늘 이후에도 단식을 어떤 과정을 할 것인지 언제 풀 것인지 이런 문제도 상당히 남아 있는 것 전략이 같고 필요하네요. 그렇죠. 네. 이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떤 앞으로의 전략을 할 것인지 상당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네. 그런데 오늘 박광원 원내대표에게 최선을 다하면 바꿀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이 발언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비명계, 친명계 다 함께 힘을 합해서 뭔가 부결을 시키면 막아낼 수 있고 나도 당대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명계 협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지만 네. 그러나 박광원 원내대표가 비명계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동의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우리가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릅니다. 화장실 가기 전에는 뭔가 간절히 필요하지만 일단 부결이라는 걸 얻어내면 그 다음부터는 거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명계가 걱정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뭐 아까 이야기 통합 이야기 나왔다는 이야기가 네. 그걸 좀 무마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 같은데 근데 문제는 부결되고 난 다음에는 그런 전혀 부담이 없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는 말을 잘 바꾸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라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신뢰성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그런 이야기 자체가 의원들한테 크게 저는 먹힐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승겸 박사님, 지금 이윤정 의원 얘기해 주신 게 이재명 대표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게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지난번에 한 말을 본인이 지지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해석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건 법리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네. 뭐 이재명 당대표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뭐 정치 검찰 사법 조작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사실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바로 구속된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체포 동의안을 받아들이면 그 체포 동의안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가고 영장 실질 심사라는 게 시청자 여러분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불구속 재판이 대한민국의 기본 원칙입니다. 네, 당 대표면 지금 잠시만요. 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투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안건 처리 준비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의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지금 가결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식 투표라 이 결과가 좀 빨리 나온 것 같은데요. 이 다음 순서로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순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이 체포동의안 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곧이어 한 장관이 모습을 드러내면 저희가 그 현장도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 박사님 하던 말씀 이어가 주시죠. 방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체포 동의안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을 할 거예요. 네. 그럼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뭐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을 시키더라도 법원에 가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원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한번 우리 민지숙 기자님, 당 대표가 도망갈 가능성 많겠습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증거인멸의 염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검찰은 그 부분은 근데 그러니까 집중하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 입장이면 이게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높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왜 저렇게 이렇게 국회 동의, 체포 동의안을 저렇게까지 부결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좀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분명히 우리 영장에는 도망할 우려와 증거인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도망할 우려는 순서입니다만 의사 진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해 주시면 네네. 그 도망할 우려는 화이트 칼라 범죄, 지식인의 범죄에서는 범죄의 중대성이 높으면 도망을 가는데 네. 지금 가지고 있는 범죄 혐의가 4가지 이상이고 4가지 이상을 다 합치면 굉장히 중형에 나올 수 있고 중형에 나올 수 있는 범죄가 소명만 되면 영장은 청구될 수 있기 때문에 발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요. 가결 175표, 반대 116표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김준일 에디터님 짧게 논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쉽게 얘기를 하면 각 당에서 그리고 그 각 양대 정당이 아니더라도 네. 야권으로 분류되는 분들, 뭐 무소속인데 여권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그냥 자신의 당적에 따라서 그대로 투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정도가 나온 거거든요. 175표.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111명인데 여기에서 뭐 시대전환이라든지 뭐 한국의 희망, 뭐 무소속 등등 하면은 대충 116명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당적대로 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더 이재명 대표 이야기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낸 메시지가 2,000자 분량입니다. 김준일 에디터님. 이거에 관련해서 오전에 이야기도 하셨던데요. 이 정도 메시지를 내려면 사실 반나절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이 내용을 병상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읽어주면서 누군가 받아 적었다라고 하는데 미리 써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의혹을 제기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2,000자 이제 제가 칼럼을 이제 보통 뭐 한 달에 한 번 쓰는데 그 정도 네. 쓸 때 한 뭐 3시간 최소 3시간에서 이를테면 뭐 하루까지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말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방문 왔는데도 말도 잘 못하잖아요. 이렇게 네. 2,000자 분량을 정말로 또박또박 다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뭐 음모론 뭐 이런 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준비해뒀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중요한 거는 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의 어떤 정당성, 어떤 당위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또 인정이 됐는데 이 메시지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스스로 다 훼손해 버렸다라는 네. 부분에서는 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지적을 한 겁니다. 예. 네. 이런 상황에 승재현 박사님,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도 요즘 식사를 잘 하지 않는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성 지지층에 대한 호소 메시지 추가라고 하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남편에 대한 부인의 사랑이라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만약에 어려운 일이 단식을 하면 저희 부인, 저희 집사람 저하고 같이 단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부인이 단식하는 걸 가지고 정치적 의미를 둔다라고 보는 것보다 남편과 함께 하겠다는 뜻인데 결국 이게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더 동정표가 나오는 것은 사실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동정표가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어떤 결속력을 만드는 걸 넘어서 민주당 내부에 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과연 그 울림이 있는지는
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어떤 네. 행동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우주 전체에 그 파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 행동의 진정성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많은 평론가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행동과 말이 분명히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얼마만큼의 나비 네. 효과가 있을지는 저희들이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국회 현장에서는요,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박주민 의원이 저렇게 체포동의안 관련해 의사진행 발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된 첫 번째 검찰의 구형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검찰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법정에 나온 김정 부원장의 이야기 직접 듣고 오시죠. 이 정치 검찰의 이 희망 사항을 그대로 구형으로 반영했다 생각됩니다. 뭐 오후에 또 이제 제 또 최종 변론도 있고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법원에서 그 정식 이제 선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생각되고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마지막까지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후 변론은 좀 어떤 거 위주로 소명하실 예정이세요? 그냥 뭐 제가 느꼈던 거, 그다음에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던 객관적인 실체에 대해 가지고, 실체 진실에 대해 가지고 뭐 그동안 얘기했던 거 압축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